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여기 화려한 인생님도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서오세요. 정도령님, 네, 레몬트님, 롱다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윤성호님도 어서오시고요. 도도님, 리쏘님, 네, 스카이님, 그리고 여기 15월 향해서님하고, 네, 판다쿠리님이죠. 네, 어서오세요. 네. 자, 겨울아님도 어서오시고요. 천원천봉님, 네, 어서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천하무정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KNH9701님도 어서오세요. 네, 우리 회원이시죠? 네, 개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네, 하나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월, 화, 수, 목, 그죠? 4일 동안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예쁘게 잘 올라가다가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죠. 나스닥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급락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약세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좀 약하다기보다 굉장히 크게 급락 출발했지만 마무리는 정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강하게 끝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개별주나 테마주 공략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뭐 테마주나 개별주 한번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재료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테마주냐, 뭐 예를 들어서 정책 테마주냐, 아니면 뭐 그린 뉴딜, 아니면 뭐 대선주냐, 누구누구의 대선주냐, 이런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그죠? 이제 그 재료를 보고 공략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테마주가 옷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벌이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재료가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종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재료가 바뀌면서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예전에는 뭐 대선주면 대선주 딱 한 가지의 재료로만 급등했는데 요즘에는 중간에 그 종목들이 옷을 갈아입고 즉 재료가 바뀌어서 급등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준비를 좀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자, 그럼 보죠. 일단은 이제 지수를 먼저 보시면 어제 미국 지수가 어젯밤에 급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갑자기 하늘이님 어서 오세요. 네. 갑자기 마이너스 4.96%로 급락으로 끝났죠. 이게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급락으로 끝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손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6% 급락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75% 급락 출발했습니다. 저희 방은 하나도 겁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과열됐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무방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나스닥 지수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놀라지 마셔라. 네. 과열되면 누르는 법이다. 그 얘기 먼저 해드렸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긍정론자예요. 그런데 비관론자들보다 지수 급락하는 걸 더 잘 맞추죠. 그렇죠? 뭐 지수 급락하는 거 맞춘다고 해서 돈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과열이 됐다 싶으면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아무튼 우리 회원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한번 눌릴 거다.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눌렸는데 좀 세게 눌렸죠. 네. 이게 왜 급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세게 끝났죠.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요, 보세요. 아침에 마이너스 3.7%에서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났어요. 장대 양봉이에요. 물론 전일 대비는 마이너스 0.9% 하락 마감했지만 캔들 보시면 와,
거의 뭐 상한가 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보다 캔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그 상승 마감을 정말 잘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상승이죠, 그죠? 네, 전일 종가 대비는 떨어졌지만 오늘 제일 잘 끝난 거예요, 이게. 아침에 지수가 급락 출발했을 때 가장 잘 끝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끝났을까요? 왜 이렇게 미국이 급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추가 급락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잘 끝났을까요? 첫 번째 결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선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이미 선조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강도가 약하다고요. 쉽죠? 두 번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자꾸 비관론자분들께서 코스닥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폭락 나온다고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예, 폭락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계산을, 예, 상승치는이 어서오세요. 네. 계산을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되죠. 왜요? 원래 있던 자리는 여기거든요. 코로나 급락하기 전에 원래 있던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죠. 맞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대규모 유동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뭐 외국계 돈도 들어와 있고 뭐 세력들의 돈도 들어와 있겠지만 부동산 각종 규제와 저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이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에 경마장도 안 해요. 네. 경마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카지노 가셨겠어요? 요즘에 카지노도 잘 안 해요. 카지노에서 도박하시던 분들, 경마장에서 그 막권 사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 어디로 가셨을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죠? 네, 그분들 어디로 갔을까요? 도박하시던 분들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튼 각종 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뭐예요? 이 폭발적인 거래량 이거 안 보이세요? 각종 개인들의 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붕 떠 있는 거죠. 즉 선조정을 이미 받았고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크게 오른 게 없고 아주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왜 저렇게 급락을 했느냐? 간단하죠. 전 세계 증시는요 3월달 코로나 전에 여기를 거의 이 정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우 지수를 보시면, 자, 요거죠. 코로나 폭락하기 전에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회복했나요? 회복은 했어요. 하지만 신고가는 아직 안 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독일 증시 보세요. 선진국 증시. 독일 증시를 보면 어때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를 뚫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일본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를 회복은 했죠. 다 회복은 했는데 뚫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스닥이 여기를 올해 6월달 7월달에 뚫고 열심히 이만큼을 더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나치게 과열된 거죠. 8월달에 미국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나스닥 지수는 200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후로, 그리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1984년 1986년인가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대요. 8월달에. 그만큼 미국 증시가 과열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어제 누른 거예요.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좀 쉬려고 누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애플이죠. 테슬라도 좀 떨어졌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해보셨죠? 매매를 많이 해보셨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죠? 이 정도 급등하면 보통 3분의 1 정도는 누르지 않나요?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살짝 누르는 거예요.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과열됐기 때문에 살짝 쉬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하락이죠. 아마존도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눌러준 거예요. 이게 조정의 시작인가요? 애플이 액면 분할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더 많이 급등했죠? 살짝 한번 눌러준 거예요. 이게 뭐 어떻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하락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른 채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나스닥이 5% 가까이 폭락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겁이 나서 아침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쵸? 던져버린 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손절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 급락했음에도 잘 끝났느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미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락을 해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코스닥이.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또 수익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테마주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재밌는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좀 했던 얘기인데 좀 더 해드릴게요. 도대체 저 방에서는 하루에 3시간씩 낮에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종목 추천해놓고 매수 매도 사인 내면서 기법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이런 거예요. 테마주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종목을 사시면 그죠? 네.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뭐 대형주건 개별주건 간에 그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죠. 그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뭐 실적이 좋아서, 뭐 성장성이 기대돼서, 뭐 펀더멘탈이 좋아서, 뭐 그런 이유로 매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단기 개별주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성장성, 그런 모멘텀보다는 뭘 보고 매수하시죠? 재료를 보고 이제 매수를 많이 하시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의 재료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A라는 회사는 무슨 대선주다, 아니 이거는 뭐 정책주다, 뭐 아니면 뭐 5G다, 이건 반도체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결론부터 먼저 또 얘기를 해드리면 테마주나 개별주로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 맞아요, 이 재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 회사는 무슨 재료고 이 회사는 무슨 테마주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 드리냐면 인터넷에 그걸 검색하지 말라고 그래요. 찾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추천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코로나 관련주로 추천하죠. 추천해놓고 제가 그래요. 인터넷에 검색하지 말라고. 나중에 헷갈린다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한 가지의 재료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2개, 3개, 4개, 5개인 경우도 있어요.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페코라는 게 뭐예요? 방산주라고 아시죠? 방산주, 전쟁주거든요. 근데 웃긴 건 대북주도 돼요. 대북 경협주도 돼요. 왜냐면 아스팔트 원료 만드는 그걸 또 하거든요. 전쟁주인데 예전에 대북주로도 갔어요. 웃기죠? 전 반대인데 세력이 완전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풍력 쪽도 해요. 근데 스페코라는 회사 모기업이 누군지 아세요? 삼희각기예요. 충북 음성에 공장이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태양광사업부하고 정문을 같이 쓸 겁니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기 충북 음성 시골에 그 회사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도로 나오면은 저기 보성파워텍 있고 그래요. 충주공장 가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재료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있다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 중에서 딱 하나의 재료만 갖고 매매하시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사례로 들 거는 스페코가 아니라 신성 ENG인데 신성 ENG를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테마주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세력들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대선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대선주가 있으면
대선주도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관련주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 대선주로 막 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럼 코로나 관련주로 가도 되는데 절대로 안 갔어요. 그냥 무조건 대선주로만 갔어요. 2년이고 3년이고. 거꾸로 코로나 관련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정부정책주도 돼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코로나로만 갔어요. 정부정책주로 엮이지 않고 그냥 한 길만 보면서 쭉 갔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는 코로나 관련주, 여기는 대선주, 여기는 뭐 그린뉴딜 그런 식으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때그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요. 그냥 재료를 이거를 정확히 다 모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왜 급등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태양광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종목이 막 급등해요. 10%. 태양광 관련주를 보니까 하나도 급등을 안 해요. 근데 이것만 급등해요. 이거 왜 이래?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대선주래요. 상한가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대선주래요. 이게 뭐지? 요즘에 이래요. 네. 이런 거 가르쳐드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신성ENG가 뭐냐면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신성ENG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왜 했었냐면 요걸로 매수했죠.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 단기방에서 추천했던 건데 요게 코로나 이동 음압병실 수혜주를 추천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8월 24일날 열흘 됐죠. 네. 열흘 전에 그 단기하는 방에서는 신성ENG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주로 요걸 내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스윙으로는 다른 걸 냈어요. 시수억 없는 분, 시수억 후발주자가 이거거든요. 네. 재료가 똑같죠. 네. 시수억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고 시수억 없는 분들한테 사시라고 종목을 단기방에 하나, 라이브 쪽에 스윙 쪽에 하나를 딱 냈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세력이 열심히 매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수억 후발주자 중에 하나가 신성ENG였어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매수 가격은 1,445원. 우리 회원들은 매수가가 다 똑같아요. 분할 매수 같은 거 안 하니까. 네. 한 번에 딱 사고 그냥 끝납니다.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주로 냈죠. 자 보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코로나 관련주인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뭐냐면 그린뉴딜 즉 태양광이에요. 이걸로 갔어요. 중간에 재료를 바꿨어요. 세력이.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에서 실제로 매매한 거 갖고 얘기합니다. 문자 보낸 것까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었구나. 월요일날 공개방송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주들을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세력들이 별로 안 한 걸 해야 되거든요. 신성ENG가 잘 보시면 올해 1, 2, 3, 4, 5월 달에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한 적이 없어요. 깨끗하죠. 신성ENG가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태양광도 하고 뭐 반도체 클린룸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게 1, 2, 3, 4, 5월 달에 5월 말엔 좀 갔구나. 근데 아무튼 코로나 초창기 때는 거래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신성ENG가 이동형 그 스마트 음압병실 얘기가 안 나왔느냐? 아니요. 보세요. 이건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이거 뉴스 기사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보이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4월달 3월달 이때 뭐라고 나와요? 신성ENG 이동형 스마트 음압병실 심지어 만들어서 병원에 전달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쵸? 네.
3, 4월 달에 이미 기사가 나왔었는데 주가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오히려 55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는 저희 방 보유 종목이 아니었어요. 네. 동전됐다고 왔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더니 쭉 들어올려서 눌림목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차트가 뭐냐면, 제가 오랜만에 손을 한번 거드릴게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 박스권 종목 아시죠? 박스권. 박스권보다 더 좋은 게 삼각수렴형인데 이겁니다. 자,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고점끼리 선을 이어볼까요? 이렇게. 쉽죠? 요 사이에 선을 이으면 딱 맞아 떨어지죠?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죠? 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폭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합니다. 근데 대개는 급등하죠. 거래량을 잘 보시면 어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예요? 저항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이면서 뭐예요? 주가 관리하죠. 이게 세력이 매집하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해놨어요. 언제요? 8월 초까지 다 해놓고 이제 급등을 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차트 예쁘죠, 그죠? 다 해놨는데 갑자기 8월 중순에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가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락한 거예요. 근데 막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죠. 보통은 거래가 안 터지거든요. 거래가 막 터져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앞에서 분명히 스마트 이동형 이제 음압병실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지다가 잠깐만 나도 코로나인데? 그런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다니까요. 코로나 관련주를 코로나 터졌다고 집어 던진 거예요. 하필이면 중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혜주인 음압병실 관련주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던지다가 막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상한가 가냐면 갑자기 시수억이 요게 상한가 간 게 19일이거든요. 저희 방에서 산 날이 19일인데 19일날 상한가 가고 20날 2연상 나오죠. 21일날 3연상 점으로 2개 나왔어요. 총 3연상이죠. 21일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성 ENG에서 기사가 나와요. 여기 급등이 나왔는데 앞에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가 빵 터지면서 여기는 모든 매물대를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인 다음에 뭐예요? 거래를 터뜨리죠. 상한가 못 들어가죠. 상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이날이 며칠이냐면 8월 21일이에요. 시수억에 3연상 갔잖아요. 이게 후발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들인 거예요. 요거는 단기하는 방이에요. 사라. 매수가 1440원. 그날 들어갔더니 막 흔들어 놓더라고요. 예, 진우왕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님하고 저기 신랑분한테 감사하다고 네, 대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틀 흔들어 놓고 올렸거든요. 네, 잘 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시수억 후발주자였어요. 후발주자. 시수억이 5연상 갈 동안 쭉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고 이 재료를 모르는 개인들이 던진 거죠. 코로나 관련주를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손절을 때린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시수억 가는 걸 다 보면서 8월 21일 날 이런 기사를 내보내죠. 아까 그 기사 다시 보세요. 세력들이 참 재밌어요. 저는 세력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 8월 21일 날 뭐라 그래요? 신성 ENG 해외에서 이동형 응압병실 문의가 쇄도하고 있대요. 많이 팔린 건 아니고 그냥 문의가 쇄도하고 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거 콘돔 관련주 있죠? 유니더스. 옛날에 그랬어요.
실제로 계약은 안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 문의가 세도한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날라갔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무튼 문의가 세도한대요. 계약 체결된 게 아니고. 언제요? 재밌다니까요. 8월 21일 날. 여기도 나오고 똑같은 날 여기도 나오고. 네. 그쵸. 막 얘기를 해요. 문의가 세도한대요. 그러면서 주가가 살려놓는 거예요. 거래가 빵 터지고. 그래서 이제 8월 24일 날이 이제 월요일이었겠죠. 월요일 날 딱 사놓고 기다렸어요. 그냥 바로 이제 급등하는 거예요. 단기방에 냈는데 이틀 만에 수익이 한 20% 넘게 났거든요. 1,700원대까지 갔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시수억이 상한가를 6개 나오고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ENG가 후발주자인데 여기에서 더 못 치고 나가고 버벅거린 거예요. 왜냐면 시수억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신성 ENG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세력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까 어디 갔어요? 시수억도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던 거 아시죠? 상한가가 27일 날이에요. 마지막 상한가죠. 현재 27일 날. 신성 ENG 고점이 언제예요? 27일이죠. 여기 딱 찍고 시수억 하락하니까 신성 ENG도 떨어지죠. 왜냐면 후발주자니까. 떨어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세력이 여기서 매집해놨다 그랬죠. 세력이 매집해 놓은 단가 제일 높은 데가 대충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은 이렇게 하면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을 시속 따라가면서 돌파했던 거예요. 요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네모나게 보시면 돼요. 그쵸? 돌파해 놓고서 왜 했냐면 밑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항선이었죠. 이거를 지지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차트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차트 되게 쉽게 설명하죠. 네. 지지선이 여기가 저항을 지지로 바꿔놓고 거래 씨발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요? 시수억이 하락하니까 음압병실로는 못 올리겠고 일단 박스권은 돌파했으니까 이건 크게 수익 나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팔짱 끼고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 이번 주에 뭐 했어요? 1차 뭐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뭐 그 전략 회의 했죠. 근데 신성 ENG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준비해놨어요. 신성 ENG는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태양광 사업하는 회사예요. 원래 태양광주였어요. 원래 본업은 태양광. 그린 뉴딜이 뭐예요? 태양광도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풍력, 태양광 관련 좀 많이 가죠. 하나솔루션 저희도 이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날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쏜 거예요. 뭘로요? 태양광으로. 재밌죠? 네. 태양광이요. 여기까지는 시수억 후발주자 이동형 음압병실이고 요거는요 태양광인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주식을 이렇게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하셔야 돼요. 대충 차트 보고 대충 그냥 어디 무방 떠돌아다니시면서 종목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네. 차트도 지금 깔끔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앞에서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떨어지다가 어떤 기사가 나와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누구를 따라갔는지, 여기에서 이게 왜 지지가 나왔는지, 지금 왜 올라갔는지, 재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수를 하든 홀딩을 하든 매도를 하든 이사를 가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엔 그냥 대선주면 대선주, 태양광이면 태양광 딱 그 제의로 하나로만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바꿔요. 자꾸 바꾼다. 이걸로 간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진화했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늘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제가 오직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우리 방 추천주를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아 그랬어요. 그 사람들 모른다 그랬어요. 재료가 막 바뀌어요. 순간순간. 제가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검색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대선주 하나 추천했거든요. 오늘처럼 막 미국 증시가 폭락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3.7% 급락 출발하는데도 아침에 종목 추천했어요. 스윙으로 대선주도 추천했거든요. 네. 여태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대선주를 추천했어요.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오늘 뭐 김세현 씨 이런 분들 거 떨어졌죠. 야당 쪽에 아침에 대선주를 하나 추천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올라갔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 거예요. 시초가 대비 20% 이상 수익 났었어요. 상한가 들어갔으면 공개하려고 했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서 오늘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수익 더 내야 되니까.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시초가에 서서 20% 수익 냈어요. 회원들이 고맙다고 신규 회원들이 고맙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 회원들은 이제 그런 거 뭐 이제 감흥도 없으시죠. 자주 보니까. 신규 회원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했어요.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도 하고 그린유들도 되고 대선주도 지금 공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주를 단기 수익으로 공략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재료가 바뀌면서 올라간다는 거를 전혀 모르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재료가 다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인터넷에 검색하지 마라. 오히려 더 헷갈리신다.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라. 더 헷갈리신다 그래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죠? 네. 신성 ENG만 봐도 앞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로 못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수억 따라가다가 갑자기 태양광으로 바뀌고 나중에 또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필요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목을 저희 방에서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것도 단기로. 추격 매수 안 하잖아요. 쉴 때 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공부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여요. 여러분들보다 세력들이 마음이 더 급해요. 세력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세력들은 되게 편안하게 주식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막 고생한다고 생각하시죠? 세력들은 쉽게 하고 아니에요. 세력들이 더 힘들죠. 왜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금액하고 세력이 매수한 금액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산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네. 세력들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들 따돌리면서 정부 정책 나오는 거 보면서 그렇죠? 네,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거 여부 확인하면서 주식한다고요. 세력들도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도 하고 들었다가 놓으면서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대량 거래 터지면 팔라 그랬어요.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량 거래 터지면 팔라고. 상승 초기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대량 거래가 안 터졌어요. 앞에 거보다 덜 나왔어요. 기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량 거래 터지면 무조건 팔라 그랬어요. 저도 5년 전에는 회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렸었어요. 대량 거래 터지면 무조건 팔아라. 들고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때 다르니까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라 그래요. 보세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나도 코로나인데 그러면서 팍 올라오잖아요. 이런다. 이 거래량이 적은 것 같죠?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거예요. 매물대를 그냥 촥 빨아들인 거예요. 급하니까. 왜요? 시수억이 막 날아가니까 급했던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한가하세요. 뭐 지수가 급락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괜히 또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왜 물립니까? 돈이 빨리빨리 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거나 머뭇머뭇거리실 때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빨리 눈치를 빨리 채고 좋은 종목들로
그 다음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들이 되게 빨리 돌아가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물대 소화를 쫙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최근에 추천한 것 중에 이렇게 거래 터진 게 있거든요. 네, 몇 개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방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 뭐 시수학이라든가 뭐 소프트캠프 이런 걸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오늘은 또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또 수익 실현을 했죠. 또 코로나 관련주인데 요것도 오늘 수익 실현을 잘했어요. 아침에 잘 팔았고 딴 데로 이제 이사 갔어요. 대선주로 이사 갔어요. 코로나 관련주도 하고 있지만 대선주도 공략하고 있고 또 뭐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지금 아베 총리 이제 사퇴 의사 밝혔고 스가라는 사람이 그 지금 총리로 유력하죠. 네. 그 사람 총리 되면 우리나라하고 아마 크게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종목 한두 개를 매집해 놓으셔야죠. 우리는 매집해 놨고 벌써 수익을 보고 있어요. 뭘까요? 사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 사놔야 되는지 아세요? 세력이 매집을 다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사야 돼요. 앞에서 많이 갔다고 해서 뒤에 무조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종목들을 자꾸 추격 매수들 많이 하세요. 이게 보면 거래가 터진 다음에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 있죠. 네. 세력들이 꾹꾹 누르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돼요. 아까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추천을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아까 신성 이은자 뭔지 아세요? 이것도 삼각수렴액이에요. 이거였다. 쫙 모아놓은 자리.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한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기다리면 바로 가요. 단기 매매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이거 한 번 수익 내시는 게 훨씬 수익도 많이 나고요.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오늘도 종목들이 지수가 뭐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플러스로 돌려세우면서 끝난 종목들이 저희만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이 이제 9월달이죠. 9월달부터는 이제 뭐를 매집하셔야 되냐면 대선주도 매집하셔야 되지만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 관련주하고 서울시장 관련주 매집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네, 정부정책주 실제로 움직이죠. 제가 정부정책주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린 뉴딜 뭐 그래가지고 태양광 풍력 그런 거 막 올라가죠. 잘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가다가 이제 중형주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뭐가 가겠어요? 소형주 쪽에 또 움직이는 게 있겠죠. 신성 ENG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온다고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머뭇거리실 때가 아니라 주말 동안에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주식 안 사시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특히 크리스마스 때 네, 굉장히 괴로워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매집을 잘 하시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매집주로 갈아타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뭐 시황 얘기해드린 건 간단했고요. 제가 지금 30분 넘게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세력들이 종목을 주가를 급등시킬 때 재료를 바꿔서 올립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요? 요즘에는 세력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대선주죠. 대선주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거는 대선주를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저도 공략했는데 저도 이런 거 요즘에 처음 봐요. 옛날에 한번 봤다. 옛날에 진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했던 일인데 요즘에 자주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대선주인데요. 후보를 바꿔요. 야당 후보 관련주였는데 여당 후보로 바꾸거나 여당이었는데 다른 여당 후보로 바꾸거나 바뀌어요 막.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카스. 요게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서는 어디요? 네. 여기에서는 황교안씨 이게 황교안 테마주였어요. 여기에서는요. 올해 1월달에는 코로나인데
코로나 마스크. 이게 코마스크 하거든요. 유효 7월달에 급등했었죠. 이건 뭐냐면 이재명. 보세요. 대선주인데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최근에 급등은 뭐예요? 코로나. 마스크가 아니고 공기살균기. 신제품 출시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뭘로 갈까요? 재밌죠? 보세요. 주식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기법, 그걸 이제 옛날 기법, 네. 옛날 방식, 네. 옛날 종목, 네. 옛날 사고 방식, 네. 그걸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배우셔야 돼요. 네. 저도 아까 그러잖아요. 5년 전에는 대량 거래 터지면 다 팔아라. 저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저는 말조심을 더 많이 해요. 왜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음 달에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기법 강의 많이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정연방송에서는 이거보다 더 진하게 얘기해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노출을 안 시키니까. 예, 진우마님 네? 진우마님이 작년에 무방문 보다가 이제 올해 연초에 가입하셨는데 네, 지금은 쉽게 수익 내고 계시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진우마님처럼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옛날 매매 기법, 옛날 스타일, 옛날 종목으로 공략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남자분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대선주들 다 인맥주일 겁니다. 맞죠? 주말 동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인맥주죠. 앞에서 급등 한두 번은 다 했던 것들이죠. 그죠? 네. 세력들은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또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갖고 계세요? 아직 선거가 1년, 대선이 2년 남았으니 갖고 계시죠? 언젠가 갈 거라고. 아니요. 잘 안 가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갔어요. 옛날엔 무조건 갔어요. 지금은요. 딴 거 가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5년 전부터 천천히 바뀌다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 얘기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옛날 종목과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기법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기 회원들이 여기 저희 사이트에 지금 매매일지 되게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어제도 많이 보셨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선택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날씨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